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노후에 돈이 없어진 뒤 자식한테 연락이 뜸해진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게 바로 본인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은 잠깐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현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시니어분들의 노후 상담을 하면서 수천 통의 메일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자식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친구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줄 몰랐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고, 자식들한테 최선을 다했고, 친구들한테 잘해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더 크게 다칩니다. 오늘 제가 실제 사례 5가지를 통해서 노후에 돈이 없어졌을 때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잔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현실은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능력을 사랑하는 겁니다. 김정숙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30년 넘게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에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그 돈으로 아들 둘을 대학 보내고 큰아들 결혼할 때 전세 자금 5천만 원 보태줬고 작은 아들 사업 시작할 때 3천만 원 보태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에 봉투 챙겨주고 손주들 용돈도 빠짐없이 챙겨줬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가게를 닫게 됐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편의점이 들어서고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요. 그때부터 정숙 씨한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큰아들이 주말마다 전화했는데 한 주 건너뛰고 2주 건너뛰고 명절 때 봉투가 없어지니까 이번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은 작은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우리도 좀 빠듯해. 애들 학원비도 있고 대출 이자도 있고 그냥 엄마가 좀 알아서 생활하셔야 할 것 같아. 정숙 씨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 알았어. 걱정 마, 그게 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방에서 우셨대요. 그날 밤에 가스불 앞에 서서 라면 끓이다가 갑자기 손이 떨렸다고 하셨어요. 아들한테 5천만 원 보태줄 때 그때 내가 그 돈을 내 노후를 위해 썼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식도 살아야 합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는 자식이 부모 곁에 옵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을 잃으면 자식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걸 도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우리 애는 달라. 우리 자식만큼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씨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들 5천만 원 보태줄 때 내 자식이 나를 버리겠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자식을 원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식을 믿는 것과 자식한테 노후를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식한테 정서적으로 기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기대는 순간 그 관계는 조금씩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사랑은 조건 없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의 모양도 바뀝니다. 두 번째 현실은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장 빠르게 연락을 끊습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박승철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젊었을 때 꽤 잘 나가셨습니다. 직원도 20명 넘게 두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모임 가면 항상 술가, 밥값 도맡아서 계산하시던 분입니다. 친구들이 좋아했죠.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사업이 크게 망했습니다. 시행사부도 여파를 맞아서 한순간에 거의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승철 씨가 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야, 나 지금 많이 어렵다.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냐? 그 친구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야, 나도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승철 씨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밥 한 번만 먹자. 내가 살게 돈도 없으면서 내가 살게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연락이 왔냐고요?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승철 씨가 그때 깨달은 게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진짜 나를 보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요. 밥값 내는 나, 술값 내는 나, 좋은 차 몰고 오는 나, 사업 잘 되는 나를 보고 온 거였다는 걸요. 그 나를 제거하면 남는 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승철 씨가 잘 나갈 때는 친구가 15명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진짜 연락하는 친구 2명입니다. 딱 2명. 그 2명은 승철 씨가 돈 없던 시절에도 친구였고 돈 많던 시절에도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입니다. 그 2명은 처음부터 밥값이나 술값을 보고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모임에서 항상 내가 계산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챙기는 분들. 지금 당장은 주변에 사람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 돈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승철 씨 이야기가 답을 드립니다. 친구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친구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친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배신감과 외로움은 나이 들수록 더 깊이 남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평생 돈 친구였던 겁니다. 그 구분을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현실은 형제자매도 돈 앞에서는 남남이 됩니다. 자식한테 실망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한 건 맞습니다. 근데 돈은 피보다 진합니다. 최옥희 씨는 올해 70살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사시는 분인데요. 삼남 일녀 중에 막내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농지를 남기셨는데 그 땅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소송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야기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키 씨 집에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면서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큰오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키야, 너는 막내니까 좀 덜 받아도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어머니한테 더 많이 해드렸잖아. 오키 씨가 대답했어요. 오빠,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는 그냥 법대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법대로? 네가 어디서 법대로야? 그날 이후로 형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소송이 2년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에 오키 씨는 오빠 둘, 언니 한 명 모두와 연락을 끊었어요. 오키 씨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을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명절에 혼자 밥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형제 중에 누가 먼저 가면 마지막을 같이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누가 먼저 가도 제가 연락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 쌓여 있던 오래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어릴 때 서운했던 것, 누가 더 많이 받았다는 것, 누가 더 부모한테 잘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돈 앞에서 전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재산 이야기를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불편하고 어색해도 살아계실 때 법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형제 사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 이미 늦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논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자매 중에 돈이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한테 손을 내밀어 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괜찮을 때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려워졌을 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줄 수 있을 때 먼저 주십시오. 그게 형제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돈 문제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형제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남남이 됩니다. 네 번째 현실은 병원 침대 위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도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몸이 움직이고 어딘가 갈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면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요. 황재만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인데 작년 겨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입원을 3주 해야 했어요. 재만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꽤 인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동네 모임도 있고 퇴직 후에 만든 등산 모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3주 동안 병문안을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 2명은 그냥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어요. 진짜 옆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준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재만 씨 퇴원하는 날 차를 몰고 와서 데려다 준 사람은 딱 1명이었어요. 재만 씨가 퇴원하고 나서 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선생님, 입원해 있는 3주 동안 제 핸드폰에 연락 온 게 별로 없었어요. 병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바깥에서는 항상 시끄럽게 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진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왜 그렇게 바깥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건강할 때의 관계와 아플 때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움직이니까 관계가 유지됩니다. 내가 연락하고, 내가 나가고, 내가 밥을 사고 하지만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 그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더 무서운 건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릴 때입니다. 입원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데 자식은 바쁘다고 하고 형제는 이미 사이가 틀어졌고 친구는 연락이 끊어졌을 때 그 병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공간이 됩니다. 지금 건강하실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저축입니다. 아플 때 돈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한 명입니다. 모임에 100명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올 한 명, 그 한 명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 한 명을 만드는 게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깊이 알아야 하고, 오래 알아야 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늦은 것 같아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외로움을 알아도 늦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진짜 한 사람을 만드십시오. 다섯 번째 현실은 노후에 돈이 없으면 말 한마디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돈이 없으면 말도 무거워집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말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혜준 씨는 올해 64살입니다. 인천에서 사시는 분인데 평생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셨어요. 퇴직금 일부를 작은 아들 사업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월 70만 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아내와 단칸 전세방에서 살고 계세요. 혜준 씨가 손자가 생겼어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손자 돌잔치에 갔다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버님, 저희 애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 거 좋지 않아요. 혜준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내가 손자 이름 하나 못 부르냐? 이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 돌잔치 축의금으로 3만 원밖에 못 준 상황이었거든요. 형편이 이러니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혜준 씨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손자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사람이 됐어. 이게 돈이 없을 때 생기는 현실입니다.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밥상머리에서 한 말씀하면 귀담아 듣던 자식들이 이제는 그냥 흘려듣습니다. 조언을 해줘도 네 하고 무시합니다. 이걸 자존심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후에 말발이 없어진다는 건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퇴직금을 자식한테 몰아주고 노후 자금 없이 살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자식한테 주는 돈은 그 순간은 기쁘지만 10년 뒤 여러분이
그 자식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게 진짜 비용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의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이 없으면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존재감이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돈이 없으면 말도 가벼워집니다. 노후의 자존감은 통장 잔액과 함께 지켜집니다. 그래도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많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불편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들이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식한테 퍼줬던 것도, 친구한테 베풀었던 것도, 형제를 믿었던 것도 전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었고,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인간관계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 다음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후에는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누가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현실을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식한테 기대는 걸 줄이고 내 통장을 지키고 진짜 한 사람을 곁에 두고 말을 아끼고 나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것. 이게 노후의 품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 속의 분들, 김정숙 씨, 박승철 씨, 최옥희 씨, 황재만 씨, 정혜준 씨, 이분들이 지금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를 보게 됐습니다. 자식의 진면목, 친구의 진면목, 형제의 진면목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요.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삶입니다. 환상이 깨진 자리에 진짜가 들어옵니다. 가짜 관계가 정리된 자리에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이 사실은 여러분이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초라한 게 아닙니다. 노후는 진짜가 남는 시간입니다. 그 진짜를 잘 지키십시오. 돈도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진짜 한 사람도 지키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쓴소리를 드렸지만 이게 진짜 응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후 준비가 걱정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게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진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